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앞선 코너에도 김동섭 이사님 왜 안 나오시나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곧장 만나뵐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생각보다 고용지표 호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포인트들 짚어주시고요. 저희 장 이번 주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주세요. 이번 주 먼저 말씀드리면 네. 만기주죠. 만기주는 포지션대로 간다. 포지션은 지금 287 콜매도 그 이상부터는 다 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가두리로 일단 갇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너무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지수는 오르는데 재료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그 고용지표하고 중국 무역 협상이 상충했어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무역 협상 해결, 4주 후에 해결될 거다 해서 주가를 올렸는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다시 나온 게 뭐냐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3월 고용지표, 신규 고용이 더 좋다. 뭐 이러면서 무역 협상도 괜찮을 거야. 뭐 이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 정말 재료가 없구나. 미국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재료는 없구나. 똑같은 재료를 계속 재탕, 삼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규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썼었던 경기 둔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지금 무리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해석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보면 크게 상승하거나 롱텀으로 갈 때는요. 그에 걸맞는 재료가 시장에서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근데 그 재료가 사실은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희석시키는 재료들이 나오죠. 뭐 고용이 안 좋아야 되는데 다시 개선되고 있다라든가 물론 뭐 GDP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 투자가들의 부빌 언덕이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리고 있는 이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강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요게 저는 좀 많이 걸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추세선 그어서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맞고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이격 벌리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아마 요거 이격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마 지난주에 중반적인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고 있죠. 결국 요 올라가시는 공간은 딱 제한돼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투자가들이 시장을 떠난다는 거죠. 저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상승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재료는 확실히 부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매매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이 끝날까 유로존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을 멈췄죠. 멈추면서 추가적 경기 부양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GDP 성장률이요. 1% 정도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시장은 3%대인데 1%. 그래서 강력한 경기 부양을 유로존에서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국가, 그러니까 22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죠. 그러니까 독일이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로존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리만버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독일은요 아주 성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경기 부양을 반대를 했어요. 22가. 그런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걸 밀고 나갔죠. 근데 이제 와서는 독일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곧 유로존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독일이 힘들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영국과의 브렉시트가 이게 만만치 않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사실은 모든 부채나 이런 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곧 유로존에서 경기 부양책이 곧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것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준 재료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의 사를 보면은 유로존의 경기 부양이 미국 시장을 완벽하게 끌어올리지는 않았어요. 미국 자체적인 경기 부양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요소는 됐지만 급등으로 끌어가는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유로존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의 경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미국의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지표라든가 주가의 급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시장에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경기 부양이 될 수도 있다. 공포탄의 경기 부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어닝 쇼크였어요. 무덤덤해요. 근데 주가는. 근데 이게 왜 이럴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가장 궁금한 거 하나 뭐냐면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결국 1등주라는 그 프리미엄이 있는 거로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삼성전자를 바치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지금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벗어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재료수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 자동차주가 올라서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기아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거 차트 보시면 현대차 올라서기 시작하죠. 현대차가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구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못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결국 내려올 겁니다. 추세선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차나 기아차, 이 자동차를 꼭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번 상승이 만약에 진짜로 된다면 자동차에서 시작이 될 거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더 안 빠지는, 받치는. 그러니까 무덤덤한 증가. 그러니까 주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저희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꼭 체크하자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네요.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일단 탄력 유지됩니다. 장 마감까지 탄력을 키울지 떨굴지 상황 지켜보면서 전략 챙겨볼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